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된 디지털영재학과 4학년 김영탁, 국어국문학과 3학년 이유진입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콘서트라 하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와주실지 정말 연결 많이 했는데요.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열정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신정수 교수님과 졸업 선배님과의 대화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평소에 취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DJ빈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1회 대진대학교 취업 콘서트 나라랑 대진의 첫 막을 우리 학교 댄스 동아리 컬러 퍼플의 공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취업 전담 교수님이신 신정수 교수님을 모시고 채용 트렌드 변화와 대진대 학생들의 성공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오셨네요.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쭉 하면 아마 곧 명문사학이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취업과 관련된 또 자기 진로에 관련된 질문들을 할 때 마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학교는 서울에 있는 어떤 성균관대나 건국대나 이런 데 학생들하고의 어떤 취업 전략을 가지고 다루면 분명히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대진대학교의 어떤 위치라든가 포지션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가능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쓰는 것처럼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채용했던 트렌드들이 지금 딱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온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정말 과거에 우리 아버지, 우리 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채용하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취업 트렌드가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느냐, 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너 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준비할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나 학점이나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제된다, 대진대학교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학점 쓰지 마세요, 토익 점수 쓰지 마세요, 이러면은 자격증까지도 쓰지 말라 그러면 아니 뭘 쓰냐는 거예요. 뭘 볼 것이냐는 거예요. 참 궁금하잖아요. 그 자리에 채용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하나 뽑아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사업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 친구인데 영어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거 적합하다고 보는 거지. 걔가 뭐 서울대학교 나온 아이가 학점은 좋은데 영어 점수가 안 되는데 걔를 뽑아서 영어를 가르쳐서 뭔가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이 저학년 때부터 딱 기준이 서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나하나 준비하면 돼요. 네,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쯤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이런 기회에 한번 들을 수 있고, 또 나가서는 학교 다니시면서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셔서 개인 상담하셔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내가 찾아 나서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 수립동호회에서 공부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가는 기회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쩌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좀 미끄러운 슈트를 입고 기업을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가 어떤 회사를 하나 정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그 회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는데 1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평균 학생들이 한 300개의 기업에다가 서류를 주고 돌아오는데도 단 한 곳에서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하자는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지금 넘어온다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뽑으세요, 마세요, 막 뭘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공채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몇천 명 뽑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한 230명 정도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본 아이들처럼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서 그 회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그 회사에다가 서류를 써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 바로 내가 찾아가서 대한민국의 CEO들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CEO 치고 내 쪽 소금 뿌려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당장 채용 못하더라도 놔뒀다가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친구를 불러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 찾아서 그런 회사를 겨냥해서 서류를 써서 여러분들이 공격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오리처럼 공부 잘해라, 뭘 잘해라, 영어도 잘해야 된다, 자격증도 따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려면 정말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만큼 해야 돼요. 삼성전자 해외 사업부에서 영어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유럽에 비즈니스 가서 영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화여대 영문과 수석 졸업한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영어권에서 공부한 놈 거기서 일 더 잡고 있는데 걔 하나 스카우트에서 안 지키면 정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스텝진이에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도 950개 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근데 950개 맞았는데 영어로 너 30초 동안 소개 한번 해봐라. 죄송한데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스펙, 공부를 멈추라는 거예요. 토익 점수가 없으면 어때요? 차라리 OP가라고 그러잖아요. OP를 하면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IM2 그러면 레벨로 다 나눠보면 740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거든요, 서류를.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안에서 몇 등 했니? 그래도 어디 성균관대 갔니, 서울대 갔니, 대림대 갔니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출해야 된다. 적당히 수용하고 적당히 걸어다니고 적당히 나는 우리 같은 사람은 기업에서 필요 없습니다.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무게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독수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을 것이고, 뛰는 놈이 필요하면 표본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적당히 띠끈 걸으면서 이런 친구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하나 정도는 절대 남에게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업하려면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가지고 지금 잣대를 재면요, 서울 종로의 YMCA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들고 밑에다 꽉 뿌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보다 다 스펙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백수예요. 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경험을 해야 돼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지. 너가 이 직무를 지원한 직무를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준비한 게 뭐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면접장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한 것 가지고 25분 털리면은 털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원한 면접 1번 문항이 뭐예요? 면접 1번에 딱 묻는 게 지원한 직무 어디서 해봤습니까? 안 해봤는데 그럼 그냥 가야 돼 집으로. 걔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연고대 아이들을 이기려고 생각하면 착각이 진짜입니다. 우리 학교 안에도 30%는 스펙으로 가요.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왜? 우수한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걔는 스펙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뭔가 느끼고 깨우침을 가지고 내가 자기소개서에 담아가지고 기업에 갖다 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성공하지. 서울연고대 아이들처럼 공부했는 걸 가지고 부딪히려면 우리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진대학교 학생에 맞는 제가 카운슬링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차후에 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연구실로 찾아오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기업을 이해해야 돼요. 기업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더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대학교 3학년 지나면서 영어가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치고 앉아갖고 영어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백수됩니다. 영어를 놔야 돼요. 영어를 놔야 돼요. 영어를 안 쓰는 부서에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영어를 안 쓰는 데 가서 일하면 되는데 괜히 불안한 거야. 남들 다 하는 영어나 못하니까. 그런데 기업은 왜 영어를 가지고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쓰잖아. 영어 점수도 안 써요. 국민은행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더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내 강점이 뭔지 잘 모르고 털어내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은. 자, 우리 학교에 학교라는 거 학과와 전공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말고 하여간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85%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85%는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데는 여러분이 전공을 한 것 안 믿어요. 왜? 성적순에 의해서 맞춰서 쫓아갔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직무적성검사를 하는 거예요. 직무적성검사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직무에 적합한 성장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데이터화 시킨 거거든요. 확률 통계학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7%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야? 98% 적중률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차라리 그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되면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직무적성검사를 해요. 그리고 그 가장 적합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안 지켜놓고 재교육시키면 우리 식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전공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1학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 그림이 낯설 수도 있어요. 이제 4학년 1학기 정도 되면 매일 체험 공부 막 여기 앞에 가고 이제 이러잖아요. 어떤 회사가 가야 되나, 내 성적으로 갈 만한 회사가 있나, 뭐 이런 거 보고 영어가 안 되는데 어디 보자, 어디 영어 안 쓰는 어디 회사 있나, 뭐 이런 거 찾고요. 야, 대학도 있고 전공도 이런 건데 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예. 뭐 일찍 정신 좀 차렸으면 어찌 될 텐데 이게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무데나 뭐 뽑아주는데 가야지 그러는데 아무데나 안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나중에 취업은요 수월해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업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사라는 것은 정말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앞으로 나가야 돼요. 경쟁에서 이게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발목을 잡거나 뭐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필요가 없죠, 사실은. 뭔가 사람들이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매일 일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뭐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남 회의하고 있는데 책상 걷어차고 이씨
너네만 해. 나 크게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 뽑을 때부터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들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단체 활동 같은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딱 이겁니다. 뭔가 상품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판매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홍보를 해줘야 되고 이런 돈 버는 사람들 뒤에서 서포트 지원을 해줘야 돼요. 딱 기업에 보면 딱 이거 네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분야가 맞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맞느냐는 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상품개발, 기술개발, 연구실, 실험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판매, 국내 영어를 잘하면서 성격이 외향적이다 뭐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해외 비즈니스 팀에 가면 돼요. 언어가 되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해외 마케팅 팀, 해외 시장 분석하고 전략 만들고 막 이런 팀.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돼요. 광고 홍보 마케팅 뭐 경력 인사 지원 총무 막 저쪽에 지원팀들. 그러니까 큰 네 가지의 섹션을 넣고 내가 어디에 가장 잘 맞을 거냐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사물을 딱 보면은 저건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들어가면 좋죠. 여기에 뭐 기술 개발하는 거. 그만하라는 신호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공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85%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디가 적합할까를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회사는 지원 직무에 아주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서 재교육시켜서 우리 식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학과, 성적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경력개발실에 와서 여러분들이 빨리 직무적성검사를 하셔야 돼요. 직무적성검사를 딱 하면 여러분 몸속의 잠재력을 딱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세요. 그게 과학적 근거잖아요. 야, 너는 성격이 이러니까 야, 이런 일 하면 좋겠다고 코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다행히 IDK라고 해서 삼성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납품하는 직무적성검사를 납품하는 그 회사 프로그램을 우리 경력개발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얼른 해보면 여러분 몸속에 잠재력이 어떻고 너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전공하는 거,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력개발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른 직무적성검사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하고 찾아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코스에다가 또 준비할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설명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간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채용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삼성 같은 경우에 인재상은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 천재만 뽑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회사 전체의 인재상이 이 모든 부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줄 안다는 얘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무마다 필요한 인재상이 따로 있어요. 영업한다. 열정과 도전 정신이 남보다 100배가 높은 사람이 필요해요. 자금회계, 윤리와 도덕성이 남보다 100배가 높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생산, 용감도가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야?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돼. 무조건 라인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죠? R&D 파트, 뭔가 창의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쵸? 이런 직무마다 필요한 성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이 부서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호하는데 그 직무에 맞는 인재상 코드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다 써드릴게요.
내가 써준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박수 치고 이러는 거야. 히딩크 감독은 11명의 축구 선수를 어떻게 뽑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다막으로 벌떡 일어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히딩크 감독 같으면은 아마 공격수는 첫째는 잘 달리고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미드필더에 여기가 박지성이 자리인데 여기는 연장 걸렸을 때까지 120분을 뛸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는 문단속 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걸음이 좁게 한 20-30m 빨리 뛰고 키도 커가지고 고분볼을 점령을 해야 되고 메시 같은 애가 공격해 들어오면 볼을 놓치더라도 몸싸움, 거친 몸싸움을 잘하는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우리가 이은재라고 가정하면 순발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겠죠. 여기에서 떨어진 친구가 얘를 쳐다보고 얘기해요. 야, 이은재, 쟤는 나보다 걸음도 느리고 허리 사이즈도 굵고 달리기도 뛰는데 저 새끼는 선수가 됐고 나는 왜 안 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서로 보면은 이렇게 다 있어요. 얘들은 시장의 어떤 판세에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영업하는 친구들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막 10번 안 되면 막 20번, 30분 막 쫓아다녀야 돼. 이 사람들은 뭐야? 매시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포지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필요한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때쯤 돼서 내가 어떤 회사에 무슨 포지션으로 간다 딱 이러면은 회사는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를 기용을 하거든요. 3명밖에 없는데 여기 4명 예비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다가 거친 몸싸움에 강하고, 그렇죠? 쇼게임에 빠르고 고공볼 조미가 가능합니다라고 딱 써야 수비 자리로 딱 들어간다는 거고요. 오케이?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공이가 이 전공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빨리 경력개발실에 가서 여러분들 잠재력을 확인하는 직무적 성원전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하고 한번 미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을 제가 다 카운슬링 해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취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 계속 있으면 자기소개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거를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오늘 이게 처음 이렇게 열린 콘서트지만 이런 것들도 좀 계속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아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실 때까지 저희 취업지원팀이나 경력개발팀 또 저 해가지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선배님은 디지털경제학과 01학번이시고요. 현재 체육문화 선도기업 리크루트에서 김장욱 과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김장욱 선배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13 대신대학교 취업 콘서트 그리고 졸업 수업 특강을 진행하게 된 전 디지털 경제학과 01학번 리크루트 김장욱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 와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설레고, 사실 제가 2009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01학번이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하기 바빠서 사실 학교에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3월 달에 저희 학과 교수님 인사드리러 왔다가 운 좋게 이제 학과 후배님들에게 저희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저는 그때 한 만 4년 만에 학교를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제 집이 노원이에요. 그래서 노원에서 차를 타고 다 학교까지 오는데 그 기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선배가 되셔서 몇 년 있다가 학교에 또 후배들 만나러 오시면 또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이제 회사가 저희 선릉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아침 출근했다가 여기까지 포천까지 오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사실 너무 저를 아는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제가 무슨 지금 현재 강의를 해, 컨설팅을 해 되게 놀라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예전 학생 때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업이나 들었을 때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몰래 막 수업을 듣는 친구였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좀 긴장감이 덜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소 지체된 관계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앞서 소개했듯이 저는 지금 리크루트 주식회사 대학 수업팀 과장으로 있고요. 사실 지금 대학 수업과 컨설팅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제가. 네, 지금 팀장님은 따로 계신데 그분 이제 다른 업무를 좀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취업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가 컨설턴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서류 면접 컨설턴트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까지 같이 하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인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취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 스터디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서울권, 특히 서울권 각 대학에 가보면 다 제 제자들이 있어요. 제 컨설팅을 받았던 아니면 받고 있는. 그래서 사실 대학교 그 담당 선생님들 만날 때 굉장히 수월해요. 이야기하기가. 왜?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들이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한데, 제가 그래서 많은 대학교 학생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컨설팅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취업에 있어서만큼은요, 사실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평양대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정말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정말 깊게 느낀 점은, 학생한테 뭔가를 시켜요. 그러면 잘해요. 그 시간 내에 꼬박꼬박 잘 챙겨서. 그 차이일 뿐이지 뭔가 기본적으로 학생의 어떤 역량, 어떤 준비, 이거는 사실 별로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정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네. 앞에 한번 커피를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3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3가지 중에서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번, 2번, 3번. 3번? 왜요? 스타벅스 거에서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 가시면, 그래서 이 커피를 사러 가실 때 이제 편의점에 이렇게 커피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있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왠지 맛있어 보여요, 그렇지? 원 재료가 또 원두 커피로 어쩌고 4가지 진실이 있대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유발시키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커피 뒷면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죠? 여러분 특히 이 제품 우유는 어때요?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지켜져야겠죠? 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제 이 커피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각종 성분이라든지 보관 방법 등등 자세하게 이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의 어떤 음료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음료수가 아니라 이게 뭔가요?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음료수다 대답할 수 있나요? 없죠. 왜? 지금 겉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냥 마치 쐐기둥 같이 보이는 그런 식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자소서 또는 면접 준비 상태가 다음과 같이, 딱 봤을 때 무슨 일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얘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3가지의 제품들, 이 각 그 회사 판매 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심하실까요? 이 제품을 하나 더 팔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도 바꿔보고 뭐 색상을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고. 근데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각각 개별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품을 내가 얼마만큼 잘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아, 이거 왜 안 팔릴까? 네, 너 왜 안 팔릴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6월 달에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LG 엔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G 그룹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여기에서는 역량, 나는 우리 회사는 스펙을 보지 않겠다, 동체를 보지 않겠다. 난 정말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평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획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LG 엔시스 자체적으로 이제 좀 인사팀에서 특정 학교만 골라서 뽑는 식의 또 그런 게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채 진행할 때 그냥 4년제 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아무리 열심히 입사적으로 써봤자 떨어지는, 필터링에서 떨어지는 그런 학교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무슨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 회사가 리크루트해서 이런 그 일재발굴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채용 대행이죠. 신입사원을 이제 대신 추천해주는. 사실 일반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런 소위 LG는 굉장히 큰 그룹사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위에 가는. 근데 이런 그룹사에서 자체 담당 그 신입사원을 뽑는 거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는 이 업계에서 최초였어요. 그거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진행 처음에 할 때. 그리고 인사팀에서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왜 우리나라 우리 회사 신입사원을 왜 다른 회사 그 직원을 뽑게 하느냐,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15명이 합격이 됐어요. 최종 대표이사. 그 중에서 9명이 저희 리크루트, 제가 심사한 학생들이 최종 선발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쪽 인사팀에서 소위 서울권, 그 상위권 있죠? 순서를 매겼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 13개 대학교를 맡아서 저희가 진행하겠다. 저한테 지정을 해줬어요. 저는 서울 중위권 또는 하위권 여기에 가서 받아서 진행하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하위권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을 받아서 제가 이제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를 붙여서 두 그룹이 어떻게 보니까 경쟁이 붙은 거예요. 굉장히.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 제가 뽑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야, 이게 정말 이제 학교는 아니구나. 이 사람의 학생의 정말 역량, 평가학에서는 이런 스펙 이런 걸 많이 없애야겠구나라고 확실하게 지금 인식하게 된 거죠. 사실 그쪽 인사 담당자, 인사 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결과가 더 좋게 나왔잖아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게 된 거라서 사실 좀 싫어하는데,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이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성과를 내고 잘 다녀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좋았다, 인정한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다. 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채용 대행 프로그램에 굉장히 신빙성을 갖고 막 저희도 굉장히 좋은 인재 추천해 주세요라고 의뢰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제 대학 사업을 진행할 굉장히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사에서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확산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스펙이 부족하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신감 있게 열심히 지원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보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써먹는 거야? 공연 날짜는 못 챙기는 멍청한 널 위해 말해준다면 공연 시작은 6시고 네 솔로는 2부 첫 곡이야. 행복해? 고장난 신호등 대신해서 허우적거리고 매연 냄새에 찌들어가는 게 행복하냐? 물론 인정해. 사람은 누구나 제각각이라서 돈이 최고인 사람, 김치 한 조각에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 그 돈 다 모아서 이디오피아 난민한테 보내놔야 다리 뻗고 자는 사람 다양하지. 옳고 그럴 건 없어. 다 자기가 쟤 따라 살 뿐이야. 그래서 넌 강건우 네 가치에 따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하냐? 하나만 물어보자. 지휘 배우고 싶다는 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꿈으로 그냥 놔둘 겁니다. 꿈? 그게 어떻게 네 꿈이야? 움직이질 않는데. 그건 별이지. 하늘에 떠있는 가질 수도 없는 시도조차 못하는 쳐다만 봐야 하는 별. 누가 지금 황당무계 별나라 얘기하지? 네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에 네 냄새든 색깔이든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 네 꿈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네 꿈이야? 그렇게 쉬운 거면 의사, 박사, 변호사, 판사 몽땅 다 네 꿈하지. 왜? 꿈을 이루라는 소리가 아니야. 꿈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사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평생 괴로워할 건 너인데.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꿈도 없구나. 꾸지도 못했구나. 삶에 잡아먹혔구나. 평생 살면서 네 머리나 쥐어뜯어봐. 죽기 직전이나 돼서야 지휘? 단말마의 비명 정도 치고 죽든지 말든지.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강마의 역할을 나오는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공감되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 공유하고자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계시죠? 네? 꼭 있으나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막연한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부딪히고 해보고 노력해보고 시도를 좀 많이 해봐야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하실 시간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도움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 뭐 사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게 육상 선수들이에요. 어쩔 때 찍은 사진이냐면 굉장히 막판 스쿼트 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표정들이 어때요? 굉장히 막 죽을 것 같은 표정하고 있죠. 자, 특히 4학년분들 또는 그 1, 2, 3학년들 다 같이 공통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치? 그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승선이 바로 코앞인데 이 결승선을 코앞에 놔두고 그냥 설렁설렁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기, 대학생활 이 취업준비 시기가 정말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값지게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저희 대신대학교 경력개발팀 담당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뜻깊은 시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제 특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째 질문입니다. 1학년은 자기가 뭘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오해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뭘 할까, 사실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1학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틀에 딱 짜진 공부만 계속 했는데, 대학교 때 또 들어오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이제 걱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공부하다가 방향이 막 바뀌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지금도 엄마가 공부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만 계속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하면 좋으냐, 정말 생각 없이 잘 노세요. 잘 놀아야 돼요. 놀아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어보고 학교 앞에 막걸리집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를 그 집으로 유치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그렇죠?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라든가 돈 버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막 귀 기울이고 보고 다녀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툭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적당히 했잖아요. 사실은 뭐 전교에서 1등 해본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전교에서 꼴등 해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줍잖게 이렇게 중간에 끼어갖고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학교 바깥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어떤 직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뭘 잘할까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라도 여러분들은 배낭을 메고 좀 많이 돌아다녀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건국대학교에 있었잖아요. 건대에서 학생이 4학년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배낭을 메고 좀 돌아다녀봐라. 남대문 시장에도 가서 보고, 동대문 시장에도 가서 보고, 새벽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만 해도 뭐 1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한번 돌아다녀보고 막 너가 뭐 느낀 게 있으면 그런 걸 한번 붙여서 직접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돌아다니다가 가락시장, 새벽시장을 갔는데 정말 경매하는 거를 딱 보고는 얘가 저거다 하고 딱 찍었다는 거예요. 경매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올라오면 막 이 수기 같은 걸로 이거는 뭐 얼마 이거 하잖아요. 그 친구는 학교 졸업 이후에 더 이상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경매사는 이거 오랫동안 하면 이 수기가 익숙해지잖아요. 27,000원 낙찰됐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저거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저거다. 더 이상 머리를 안 쓰고 수신호로 수기만 해가지고 경매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가 농수산물공사나 뭐 이런 데 가서 가락시장 가서 강의했다 보니까 거기 아는 회사가 있어서 서울청과라 그래서 우리나라 청과으로 딱 글로 올라와요. 거기 이제 인사팀에다 부탁을 해서 걔를 거기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5년차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달에 걔가 경매에서 시험을 봐요. 간단한 거래요. 경매 보조할 때 5년 동안은 뭐 했냐면, 대구에서 뭐 황성달이라는 사람이 배를 300박스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입찰 가격이 얼마니까 돈을 얼마 계산해 주시오. 이런 가져온 거 사람 확인하고 숫자 확인하고 경매된 금액 하에서 계산서 띄워주면 총무팀에서 돈 줘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추계하는 거 연습을 해가지고 경매사 되면은 첫 초봉이 7천만 원 붙어요. 근데 머리를 안 쓰잖아요. 경매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발품 팔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걸 해야 되겠다 딱 찍어서 결국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제 경험을 다양하게 못했으니까, 대학이라는 데는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귀고 사회 나가서 평생 동안 만날 파트너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연애도 한번 진짜 꼭 해보시고요. 그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열렬한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그런 것들이고 사회생활이에요. 서클 같은 거, 또 학교 안에 있는 서클도 좋고, 또 학교 대외적인 바깥에서들 하는 뭐 이런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지금 노트북 후원해 주시는 분 아시죠? 네, 저희 그 졸업생이신 92학번 선배님이세요. 저희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대진점핑 카페 운영자입니다. 학번은 92학번이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일부러 모자를 썼어요. 좀 젊어 보이려고.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저 뜸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는 관계로 즉각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행운의 번호는 노트북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번호는 12번! 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경품 추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어느덧 제1회 대진대학교 취업 콘서트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된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서트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좀 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제2회 대진대학교 취업 콘서트에서 더 많은 파고들을 뵐 수 있게 바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DJ빔 포인트 5점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출석부에 이름과 학번을 꼭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국어국문학과 3학년 이유진, 김영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쓰레기랑 예산문지 저 밖에